언론사가 야 이거 금덩이다 받아 하면 아 이게 금덩이구나 감사합니다 이 금덩이다 하고 사실 똥이었어. 근데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애청자이자 이번 저리톡 10마리초 프로그램의 청소년 논객 강현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요, 저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저리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 J라는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이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리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전까지는 언론사? 뭐 무조건 객관적인 거 아니야?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언론사에서 나오는 기사나 방송의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금덩이다! 그 기자의 의도대로 생각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저리톡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어떤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쓴 기사나 그 기사의 사실관계가 틀린 경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제가 이 정보를 바라보고 미디어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정말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J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교육받는 나와 같은 또래 청소년들이 보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재밌어요. 이 53화를 리뷰하면서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마구마구 어필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53화를 리뷰하기 전에 53화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일본은 작년 한국에서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올해 7월에 무역 보복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던 한국이 봉변을 당하게 생겼네?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품목이 3가지인데 이 3가지의 품목 모두 우리나라의 그 주력 사업 있잖아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력 사업이 위협을 받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일본이 올해 7월에 수출 규제를 하겠다!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번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기사를 썼고요.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고, 중앙일보도 썼고, 조선일보 다시 보여주세요.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 조선일보 기사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자세를 잡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자기들이 나서서 강조해주기도 하고 이번 사태를 빌미로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 중앙일보의 보도 실태에 대해서 야 이거 친일 보도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또 빠질 수가 없죠. 저널리즘의 빛과 소금 저널리즘 토크쇼 제53화에서 바로 이러한 보도 실태에 대한 힘도 있고 수준 있는 또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지금 설명만 들어도 내가 좀 비판적이게 되고 똑똑해지는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또 제가 또 지루한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지루한 거 싫어하는 저도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53화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번 53화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제가 평소에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인터넷으로만 접하다 보니까 지면, 그러니까 이 종이 신문에 실린 광고 같은 거는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53화에서 조선일보의 지면에 실린 광고를 다뤘는데 그 광고의 내용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한번 보고 오시죠. 김대중 고문 칼럼을 지면을 통해서, 신문 지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또 되게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지면이 저 밑에 있는 건 뭐지? 라고 생각이 드셨는데 최욱 씨도 굉장히 놀랐더라고요. 이건 파리로 대한민국 1등 언론 아니겠습니까? 특이한 광고가 실렸어요. 광고 이제 보면은 굉장합니다. 8.15 문재인 탄핵 국가비상 원로회의. 밑에가 이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 광고로 실렸어요.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보면 첫째부터 이게 틀려요. 한미동맹 파기. 이거 정상들이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거 또 옆에 보면요. 민주노총 비호하는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이것도 요새 민주노총이 매번 정부 규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맞는 사실
그런 광고 같은데 1등 신문으로서 사회에 좀 낯뜨거운 그런 광고를. 조선일보의 지면 광고에 이렇게 좀 이런 광고가 실리다니요. 아니, 청소년인 제가 봐도 이번 그 조선일보의 지면 광고는 그들이,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정파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관찰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웠던 점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본 사람들 보라고 자기들 기사를 일본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야후 재팬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따로 올려요. 그런데 이 일본어판 기사가 또 충격적입니다. 사실 똥이었어. 조선일보가 한국어판이랑 제목하고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일본어판 기사를 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 사람들, 특히나 일본에서도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이른바 추사 선택을 하고 마사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내용이나 제목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차라리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나 이런 걸 일반적으로라도 번역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뻔히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론의 2차적인 왜곡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떠냐면 거기에 있는 댓글을 가지고 이제 기사를 만들어내는 이상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댓글이 이제 되게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댓글을 가지고 국내의 여론인 양 바꿔가지고 하는 기사들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강유정 교수님의 설명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지금 일단은 서면 인터뷰라는 겁니다. 서면 인터뷰라는 게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터뷰라는 미명하에 질문을 던졌지만 전혀 추가 질문이나 탐사에 대한 서면 인터뷰도 충분히 더 추가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친일이란 말이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지만 저는 확실히 부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붙어서, 그러니까 일본에 붙어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얻는 집단 행동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분명히 일본에 붙어서 일본의 얘기를 전달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독자라도 좀 이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그냥 일본 입장이 이런 식인가 보다. 저널리즘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이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같이 전까지는 이제 기사를 그냥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던 사람들도 주체적으로 정보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 설명이 쉽고 또 간결합니다. 그리고 54화에서 또 이제 교육에 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를 또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짚어봅니다. 누구를 불러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범 선생님을 불러서 또 이렇게 교육에 관한, 그리고 또 그런 보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특히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 당사자로서 또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께서 언론사의 보도를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일종의 그 팩트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게 참 답답하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게, 제가 이거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방송용 멘트 같잖아요. 무슨 막 누가 시킨 것 같고, 저기 카메라 뒤편에서 막 무슨 PD가 이렇게 말하세요 라고 막 시키는 거 같고.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연기했죠. 연기. 조선일보 다시 보여주세요.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라는 프로그램이 그냥 온전히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켜가지고 방송용 멘트,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 이런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진짜 재밌다고. 이범 선생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안경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신 거 쉽고 시각적으로도 설명이 잘 돼서 재밌다고요. 좀 이렇게 말했으면 사람이 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재밌으면 내가 보일라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저같이 무분별적으로 미디어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눈을 달아줘요. 예전까지는 눈이 없어. 그냥 안 보여. 그래서 언론사가 야, 이거 금덩이다, 받아 하면 이게 금덩이구나, 감사합니다. 이 금덩이다 하고 똥을 집어넣은 거야. 사실 똥이었어. 근데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볼 수 있는 이 시각이 길러졌어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야, 이거 금덩이다 하고 똥을 주면은 야, 이거 똥이잖아, 네가 가져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밌는 과정을 거쳐서 자 마치기 앞서서 소신 발언 한번 때리고 가겠습니다.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정보를 조합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능력이 돼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학교가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나는 그냥 학교 안 가고 그냥 저널리즘 토크쇼 제2 그냥 맨날 방청 다니고. 이거 무리수고 향기로 흘리세요 방금 말은. 교장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매력을 한번 어필을 막 하고 청소년 여러분들께 마구마구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한 회차는 저널리즘 토크쇼 53화고요. 또 시간이 없는 청소년들, 요즘 또 공부하고 수행평가 준비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저리톡 유튜브 채널에서 따로 그 회차에 또 재밌고 중요한 부분만을 따서 유튜브에 따로 업로드를 해주니까 그런 걸 보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애청자이자 저리톡 10마리초 프로그램의 청소년 논객 강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셔츠 이거 갖고 싶죠?